자구행위야. 그 세 번째 위법성 조항서가 자구행위입니다. 689페이지 나오죠? 자구행위야. 자구행위. 이거 자구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한다 이 말이야. 자구행위. 자구행위라면 자구행위죠. 내 스스로 국가의 법질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일단 먼저 해결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 다녀요. 그러다 한 10년 만에 우연히, 한 5년 만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잡아야지, 그지? 사람이 사람의 타인을 잡으면 뭐가 죄가 되느냐? 체포죄예요. 죄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딱 잡으면 체포죄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돈을 빌려 채권자가 채무자를 딱 잡았어요. 한 5년 만에 처음 봤다 그지? 딱 잡아야 어떻게 돈을 받겠죠? 그거가 체포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뭐 따집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하고요. 해당성 있다. 그죠?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져보는 게 위법. 아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진짜 도망다니던 채권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럼 누구든지 잡겠지. 그걸 우리가 만약에 법 질서에 따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잡지 말고 아니 잠시 우리 법원에 같이 갈까? 판사 앞에 가지고 제동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듣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구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조문을 읽어볼게요. 조문 마찬가지 자구행위입니다. 법정 23조 1항이에요. 조문 한번 보세요. 요 조문은 봐야 돼. 왜냐면 이게 선뜻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 이제 법정 절차라는 게 법이 정한 절차이 말이야, 그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힘들다. 이게 예수 말하는 청구권 이게 근데 채권, 돈 달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힘들다. 왜?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 못한다,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해요. 또는 그 현저한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을 조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 밑에 여러분 내가 좀 자세히 하는 것은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그 조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피해자 승낙. 피해자 승낙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오케이 한 거야. 오케이. 피해자가 오케이. 오케이. 그건 괜찮다는 얘기지, 그지? 내가 정신이 들게끔 나한테 좀 패줘. 오케이. 저 패다는 얘기지. 그게 피해자가 승낙한 거잖아, 그죠? 그게 피해자가 승낙하면 괜찮다. 다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 그 니은에 보시면은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두 사람 사이에 승낙을 했어. 그런데 그 의도하는 목적이 불법적이야. 그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죠. 병력을 피하기 위해서 한 상해. 보험 사기를 취하게 한 상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사기 이런 거 많잖아. A하고 B하고 짜가지고, 그죠? 짰습니다. 얘가 외제차야. A는 국산차야. 들어받았습니다. 부서졌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니까 B는 뭐 하겠습니까? 보험회사에다가 그의 보험금을 청구하겠지. 2억 청구합니다. 그 보험회사는 내줬다는 이야기지.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놈 둘이가 짠 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게 여기 보험 사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 A가 B를 들어받은 이거는 B가 들어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승낙했습니다만은 목적이 사기 목적이기 때문에 승낙이 의미고, 일단 또 얘는 상대방을 들어받은 그 가해행위에서 또 처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이 이럴 때는 통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피해자가 승낙해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굉장히 중요할 때는
피해자가 승낙해도 처벌해요. 그럴 때는 처벌한다. 거기 예를 들어 뭐 미승년자 간음죄, 뭐 촉탁, 승낙, 살인죄 이런 게 보이죠. 그 정도만 보세요. 미승년자 간음죄,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게 뭔가니까 피해자가 나 죽여줘 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 그게 촉탁, 그런 거 우리가 촉탁, 승낙 이런 말합니다. 촉탁, 승낙. 이게 처벌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내 죽여줘 해도 죽였다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게 미성년자 간음죄도 마찬가지. 이거는 미성년자랑 근데 이어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13세를 얘기해요. 13세 미만의 아이들의 어떤 그 동의하에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그 성인 간의 그 관계 그건 아니라 처벌합니다. 아무리 그 동사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밑에 정당행위 한번 보세요. 자, 정당행위는 교도관이 형을 집행합니다. 형을 집행해요. 형 집행합니다. 예컨대 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할까요? 사형.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도관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죠. 왜요? 그건 일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정당행위라 그래. 자, 보세요.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뭐뭐 하지 아니하는 아니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 내가 소개 몇 가지 해놨죠. 뭐 긴급 체포 행위,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그런 이는 법령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책임성. 자,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체포죄가 성립하는가 따질 때 첫 번째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yes 그래야 돼. 그러니까 no 그러면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돼. yes 그래. 위법하냐? 위법성 조항성을 따져봐요. 뭐 어느 게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위법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책임 있는 자다. 책임을 따져요. 책임성을 따집니다. 책임성을 따집니다. 그럼 책임성이 뭐냐? 책임성이 뭐냐? 이거는 자, 요때 책임은 여러분 우리가 민법 불법행위할 때 책임 능력을 공부했다, 그죠? 그게 기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은 그걸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으려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요거 책임 있으려면 뭐 하니까 일단은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임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했던 거랑 책임 능력과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책임 능력이 있고 그걸 명백한 기준에 따라서 딱 세팅해놨어.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는 정확히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데 범죄와 관련되는 미성년. 그래서 이거는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몇 살 미만이라고요? 14세 미만이야. 그럼 이런 13세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죄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어요. 13살이 범인을 잡았는데 13살이야. 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왜요? 13살이니까 형사 미성년자예요. 자, 그러면은 14살이 사고를 쳤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 없어? 범인을 잡았는데 14살이야. 만으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만입니다. 만 14세야.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해요. 왜? 14세는 성년이니까.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야. 미만. 헷갈리면 안 돼. 또 뭐가 있느냐? 심신 상실자입니다. 상실자.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건 심상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과 몸이 상실된 사람이니까 뭐 정신분열 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열 상태에서 살인했다 그러면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범인들이 경찰서 가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제가 그때 정신 없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 하죠. 자, 봅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매트 쭉 팹니다. 펴면 안 되게 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요즘은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알기 때문에 딱 잡히더라면 자기 문제 쓰는 거 막 주장합니다. 제가 나갈 때도 심상실 막 주장해요. 좀 조사해보겠죠. 그러면 진짜 심상실이면 그거는 뭐 해줘야 되나고 아니면은 한 대 지어 박아야지. 자 봅시다. 자 책임성.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 능력 보이죠? 책임 능력. 그래서 밑에 박스 속에 형사 미승는다 보이는 저 뒤에 넘기겠습니다. 아예 뒤에 정리해놨어 내가. 그 162페이지 보면은 저 박스 기억 볼까요? 책임 무능력자 첫 번째 칸이 뭡니까?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야. 두 번째 밑에 뭐? 심신상실자. 그다음에 한정 책임 능력 밑에는 니은의 한정 책임 능력자는 이거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니까 범죄는 성립 위에 책임 무능력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죄입니다. 근데 밑에는 한정 책임 능력자는 범죄는 성립하는데 깎아줘요. 형량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요 조문을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일어났어요. 그 691사지 그 책임 그 박스 한번 보세요. 제 10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신장애자, 그죠?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이게 심신상실자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죠? 변별한다.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앞부분이 심신상실자고 그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 이게 일항 전체가 이게 심신상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따져봐야 돼. 일률적으로 이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그 필름이 끊긴 상태에 할 수 있지, 그지? 그때는 그러면 심신상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딸딸딸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본인이 사고 술 좀 먹으면은 그런 게 가끔 심신상실에 빠지나? 술 먹으면 저는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은 여러분들 뭐 보니까 딱 표정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한 해 보니까 좀 하세요. 합니까? 나도 지금 되도록 내가 술을 잘 안 먹는데 한 두세 번 내가 하필 이렇게 맞다. 그때 그 당혹감이랑 아침에 내 그 당혹감 그 회사 그 계단에 앉아서 잤던 내 느낌. 와. 직원들이 막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앉아서 자고 있을 거야. 우와. 등에서 막 식은땀이 지금 나는데 그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밤에 왜냐면 이 회사 같은 데 보면 밤 늦게까지 막 회식하다 보면 막 그 회식 자리가 새벽까지 가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젊은 애들이 바로 또 아침에 출근하지만 우리는 이미 막 출근 못 하잖아요. 오피스. 와. 그래도 신발 벗고 누워 자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래도 계단에 앉아야지. 계단에 앉아야지. 실수합니다. 가끔 사람이 그게 심신상실한데. 근데 여러분 그게 뜨문뜨문 생각이 나요. 뜨문뜨문 필름 완전 블랙아웃 됐다 하더라도 뜨문뜨문 순간이 기억난다 그지. 근데 그 커트가 몇 커트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도 그네 얼마나 지금도 그 몇 커트가 생각이 나 이렇게. 착 이거 흑백 사진 찍듯이 착착 찍으면 문득 이렇게 순간. 선생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선생들은 있잖아. 다들 스케줄 다 제각하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우리 학원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1년에 얼굴 한 번 못 봐. 시간이 다 다르잖아, 그지?
딱 이게 착수무지기 때문에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서울에서 못 보게 근데 지방에서 안 볼 수도 있고. 진짜 못 보게. 약속을 몇 번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같이 있으면 자주 볼 것을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나도 이게 몇 분 선생님들은 내가 아지만 뭐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지금 우리 학원에서 강연 지가 한 4, 5년 됐는데 거의 선생님 몰라요. 한두 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같은 데서 같이 하시던 같은 분들은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서로 몰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썼다, 그지? 자, 그래, 이러면, 자, 그럼 이게 맞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옆으로 썼는데, 심신장애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렸어요? 내가 지금 우리 법조문에 10조 뭐라고 해놨어? 심신장애자에 놨지, 그지? 심신장애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심신장애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없어? 그렇지! 딩동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심신장애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신상실자도 있고 뭐가 있다고? 심신미약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있다, 그지? 있는데 뭐 닦아준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없어. 그걸 조심하라고. 지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은 뭐라고? 심신상실자가 책임이 없는 것이지 심신장애자가 없다 그러면 안 돼. 그걸 조심하라고. 자, 넘깁니다. 됐고요. 밑에 이제 기대가 그 4번에 동문의 4번에 보시면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 보이죠? 기대 가능성. 요거는 중간에 있는 거 다른 건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기대 가능성만 보세요. 우리가 책임을 묻는 내용, 조건 중에 하나가 기대 가능성이야. 기대 가능성. 이 기대 가능성은 사고 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기대할 수 있느냐, 사고 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실제 사건입니다. 그 박스에 있다시피 수험생이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우연히 발견한 거야. 다음 주에 칠 또는 내일 칠 답안지와 시험지를 우연히 쓰레기 청소하다 보니까 다 했던 양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험생이라면 에브리바디, 그죠? 뭐 하겠습니까? 우와, 조상이 도왔다, 그죠? 이게 할아버지 언덕이야. 그래서 어떻게 시험장 내일 갔더니 다음날 갔더니 쭉 부드러있잖아. 바로 하겠지, 그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합격이다. 이게 죄가 뭐게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죄가 돼요. 어떤 죄요? 수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험생을 여러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구성 요건에 해당될까요? yes! 업무, 그죠? 업무 유수에 해당돼요. 두 번째, 위법성 있을까 없을까? yes! 아니 이게 뭐 수험생이 그게 뭐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죠? 답안지 뺏기는 게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위법한 거야. 세 번째입니다. 책임단계. 책임 능력이 있나 봤더니 책임 능력이 있어.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즉 달리 말하면 그 순간에 나는
양심을 지켜야지. 그죠? 나는 양심을 지켜야지. 네? 그래서 나는 안 봐야지. 그거는 공정한 플레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눈을 억지로 안 보면서 이거를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나는 안 봤다. 그럴 가능성이 100이면 100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 부처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그 짓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은 그 아이가 그 짓을 했다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기대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기대 가능성 기억해 보세요. 행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행위자에게 위법 행위 대신에 적법 행위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더라. 그 없다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 밑에 판례를 소개하고 있죠. 이 판례는 한번 좀 보세요. 이게 또 내가 뽑는 그 판례야. 자, 요것과 이제 연결된 게 뭐냐? 요 기대 가능성과 연결된 건 요걸 좀 강요된 행위 하겠습니다. 강요된 행위. 이 강요된 행위가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법을 만드는 게 이게 강요된 행위입니다. 이 강요된 행위의 그 밑자락에는 기대 가능성 이게 딱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A가 조폭이야. 아주 흉측한 조폭입니다. 조폭이. B한테 협박합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뭐 너희 가족을 해야겠다. 뭘 하라고 하는가? C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라. 절도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B의 인식 세계에서는 A는 진짜 흉측한 놈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지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진짜 협박대로 나의 가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B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그냥 훔칠 거라는 얘기지. 이 B가 절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절도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무죄. 요 놈을 처벌합니다. 요 놈을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5조는 그 밑에 있는 2조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가끔은 이 조문 자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느낌 오죠, 그죠? 저항할 수 없어. 폭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그건 어쩔 수 없다. 벌할 수 없다. 그죠? 그는 강요한 그놈을 처벌해야 돼. 그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여러분 미수 기수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다 넘깁니다. 뒤에 거는 굳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형벌에서도 이건 잘 안 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그 여러분 697페이지, 그래 696페이지 보시면 형벌의 종류가 나오죠. 뭐 자유형, 명예형 등 이런 거는 참고랑 보세요. 이건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형벌은 뭐 생명형도 있고 뭐 자유형 이런 게 자유형이라는 게 뭔가니까 여러분 신체를 가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거기에 종류 보시면 징역, 금고, 구류 이런 거를 자유형이라 그래요. 말뜻 말만 될 것 같아. 자, 그럼 오른쪽에 기타 형사 정책 수단 보이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여러분 그 뭐 어디서 청소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범인한테 판사가 뭐 형벌을 벌하면서 너 저기 근데 인천 어느 지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청소 이런 것도 이게 사회봉사명령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밑에 수강명령. 이거 근데 강의되라 이런 것도 그지? 꿈이 성범죄 범죄인들은 그는 강의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안처벌, 지금 내가 보안처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봅시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가 B를 죽였어요. A가 B를 살해했습니다.
그 가해자, 그죠? 살인, 피해. 근데 잡고 나서 A를 잡았어요. 잡아서 딱 봤더니 일단은 구속에 해당해, 그죠? 두 번째, 위법성 있어. 구속요건 해당성, yes. 위법성 있어, yes. 세 번째, 책임을 따져봤더니, 책임이 있는 걸 따져봤더니, 아까 몇 가지 따져봤습니까? 첫 번째, 책임 능력이 있는 걸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얘가 뭐라고? 심신 상실자네. 즉 예컨대 뭐 아주 고도의 정신분열 환각 상태에서 범인을 했어요. 범행했습니다. 그 마약 LSD 같은 신종 마약 같은 것도 먹으면 완전 환각 상태 들어가요. 그 LSD가 굉장히 세게 강력한 거는 마약들인데. 그거는 처벌합니다.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하는데 어쨌간에 만약 이게 해당된다. 이게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심리상실 상태야. 뭐 진짜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지나가는 상대방이 마귀로 보이는 거야. 자기는 있잖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마귀를 쳐다닌 거야. 그리고 심리상실이 그렇습니다. 환각 상태 그러는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근데 짐승을 죽였다 이거지. 진짜 그런 심리상실에 빠집니다. 가해 A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런 사람이야. 자,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범죄 살인죄가 성립해 보겠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에 가능한가? yes 해당해요. 두 번째, 위반이 위법해요. 세 번째, 책임 단계에서 책임 능력이 없네.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무죄다. 무죄. 그럼 집에 돌려보내줘. 여기 있죠. 깜빡이 보내면 안 된다. 그죠? 왜? 무죄니까. 교도소 못 보내요. 근데 무죄 풀어주면 어떡해요? 오다가 또 환각상태에 들어가지고 또 찌르면, 그지? 거의 시한폭탄급이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깜빵이는 안 보내지만은 집으로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디 보낼까요? 치료. 그게 밑에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에서 1번에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치료감호라 그래요. 치료감호. 그런 걸 치료. 그래서 여러분, 저런 사람들은 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근데 심신상실자 같은 거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은 어디 한다? 보완처분으로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번에 했다시피 이게 우리 형벌은 형량이 있습니다. 형량이. 근데 뭐 살인을 했다가 하더라도 뭐 징역 5년 또는 10년 그러면 5년이나 10년 정해진 형기를 채우면은 일단은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료감호, 즉 정신병원 같은 거는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치료될 때까지. 그럼 치료가 잘 안 되겠지. 보통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이 난다.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런 게 이제 치료감호 제도입니다. 그 정도 치료감호 밑에 이제 보호관찰은 나중에 우리가 보호관찰과 밑에 보호처분은 나중에 소년법에서 별도로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굳이 볼 때 내가 안 보는 건 굳이 보지 마세요. 요즘 이제 우리가 출제 범위가 좀 많이 일단 형사 절차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가 무엇이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범죄가 성립한다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에 놓을 만한 것 정도에서 좀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형사 절차예요. 형사 절차는 이거죠. 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형사 절차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하고, 그죠? 재판하고, 이런 걸 우리가 형사 절차라 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재판은 어떤 절차, 그런 걸 간단하게 시험에 놓은 정도에서 정리할게요. 자, 먼저 보세요. 수사에서 당사자. 형사 절차의 당사자 2번에 보세요. 중간에. 수사 단계는 우리가 사고 친 사람을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는 이름하여 피의자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자라 그래요.
근데 공소제기라고 두 번째 칸에 공소제기 있죠. 이 공소제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기소입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다가 저 나쁜 놈이니까 판사님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그 행위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소를 제기 당했을 때 하려면 기소가 되고 나면은 그 피의자를 우리가 말하는 명칭이 바뀝니다. 피고인 이렇게 말해요. 그걸 땐 헷갈리면 안 돼. 기소 전에는 그 호칭이 뭐라고? 피의자 김씨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소가 된 이유는 피고인 김씨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죠?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오케이. 밑에 3번에 형사 절차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1번의 수사기관 요즘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 두세 달 동안 지금 난리 법석 만든 게 지금 1번이었고 동그라미 1번의 수사기관이면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요 조항을 없애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지금 발광을 하는 거야. 지금 나라를 막 두 달 동안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죠. 우리나라 검사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검사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일본 검사에서 왔는데 일본은 정작 검사가 힘을 많이 빼버렸는데 우리는 검사의 권한을 점점 강화시켜 왔어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이제 굉장히 힘이 센데 어쨌간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검사의 힘을 좀 빼려고 하니까 그 달콤한 것을 빼기 싫겠죠. 그래서 뭐 난리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돈하고 관계되거든.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나중에 그죠. 뭐 정관 예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 현실적인 이제 퇴직 검사들과 이게 간의 어떤 그는 결과적으로 그 먹이사슬이에요. 그 구조를 끼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들고 반발이 심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검사가 그렇게 힘이 그 검사가 힘이 센 걸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수사의 단서 보세요. 이는 그 있으면 수사가 시작된다 이거지. 뭐 고소 고발이에요. 우리가 흔히도 고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전화 내가 맞았어요. 처벌해 주세요. 그 고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3자가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패던데요.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가 하는 거라고? 제3자가 그렇게 가시고요. 오른쪽에 피의자의 권리와 뭐죠? 자, 권리 일단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진술 거부권은 말 그대로 뭡니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일단 뭐 가끔씩은 묵비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진술 거부권이야. 묵비권이. 이게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여러분 피고인은 또는 피의자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지가 나쁜 짓 했으면 바른 말을 해야지 숨길 권리가 있을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놨습니까? 수사기관을 만들어놓은 거야. 수사기관은 쟤는 피해자 쟤는 말을 하자는 권리가 있는데 니네들이 전문가되니까 어쨌간에 수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범죄를 밝혀내야 돼요. 범인 자기가 범죄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세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뭐라고? 무죄로 추정된다. 그죠?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에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살인죄의 어떤 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A가. 너 살인했잖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사 절차의 원칙이 유죄 추정이라 그러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누구든지 여러분,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당신 살인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살인 아니다 입증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수사기관 앞에서 무조건 벌벌 떨어야 돼. 그죠? 저 인간이 나한테 갑자기 너 어제 절도했지? 너 강간했지? 강간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 사실 증거 입증해야 돼요.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이거. 그래서 뭐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너 살인했지? 라고 할 때 A 스스로 살인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살인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하다. 그죠? 그렇게. 그게 무죄. 근데 문제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죄 추정이 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느냐? 우리 재판을 봤습니다, 지금.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A가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해서 검사가 수사한다, 그죠? 수사 단계에서도 A의 지위는 뭡니까? A의 입장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A 입장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기소. 1심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에서 기소해서 1심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했느냐? A한테 너 살인죄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했어요. 1심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1심, 2심, 3심 있다. 그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어요. A가 유죄입니까? 여전히 무죄 추정입니까? 여전히 무죄 추정입니다. 1심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2심 올라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뭐? 유죄 떨어졌어요. 그럼 A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여전히 무죄 추정이다. 그죠?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대부분 깔로라서 3심 대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잖아. 여기서 말로 무죄가 떨어졌어요. 유죄. 그러면 뭡니까? 진짜 네가 이제 유죄구나. 더 이상 무죄는 추정되지 않고 유죄로서 확정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간은 어떤 거라고? 요거는 유죄의 뭐예요? 오케이.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거.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된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란 말이 중요해. 확정 판결. 그다음에 밑에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은 이건 체포 구속할 때 막 잡아가면 안 돼요. 뭐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당신을 잡아가는지, 어떤 명목으로 잡아가는지 그걸 알려주죠. 그게 미란다 원칙이지. 미란다 원칙이 이게 미란다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확립된 원칙이야. 이게 미란다라는 사람이 뭡니까 남미 계통인데 하여튼 미국에는 그 남미 사람들이 불법 임자들이 많잖아, 그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는 경찰관이 미란다를 잡아가면서 왜 잡아가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잡아간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거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당신 그냥 가시오 해다 가시오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참 더 이상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는 어떤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미리 다 말해줘야 되겠다. 그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요즘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말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 끝이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쨌든 우리 같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아, 진짜 옛날에 진짜 막 했죠. 그냥 막 잡아갖고 막 좀 패고 막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 뭐 대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다가 막 잡혀갔잖아요, 그죠? 집에서 애가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잡혀가 두드려 맞고 앉았다, 경찰 가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여러분 여러분 요즘 민인전에 우리 광화문에서 촛불하고 뭐 이런 거 지금은 그 촛불 그는 집회가 거의 그 문화재 같이 열리잖아요. 그죠? 뭐 가수 노래 부르고. 옛날에 여러분 그 집회할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다가 막 곤봉 들고 털이 펴고 막 그죠? 피 터지고 막 철당 쏘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시위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판이 많았었잖아요. 어쨌든 막 이제 우리 어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인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의 결과물로 이런 원칙이 하나씩 이렇게 사실 확립되어 온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그 밑에는 강제 수사와 인신보호제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는 다는 몇 가지만 시험에 놓을 만한 거 몇 가지만 딱 정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수사 그죠?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임의수사는 여러분 뭔가니까 수사하면 수사 단계에서 그 피의자의 어떤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는 것 또는 뭐 자유를 주는 것 이렇게 말할까요? 강제수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가 원칙일까, 강제수사가 원칙일까는 일단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칙입니다. 임의수사 원칙은.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니야. 강제수사는 이거죠, 여러분. 근데 강제수사는 뭐 구속하고, 그죠? 구속시키고, 그죠? 뭐 압수하고, 뭐 수색하고, 요즘은 난리다, 그죠? 우리 요즘 검사들 난리 나죠, 그죠? 뭐 하면 압수 막 구속하잖아, 그지?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제수사인데 이게 원칙이 아니야. 뭐가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압수나 이런 것들의 이런 게 강제수사라면은 임의수사는 이런 거예요. 요는 압수는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거다, 그죠? 이게 임의수사는 거, 그죠? 요런 거 있는데 수사관이 그지? 근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요런 게 이게 범죄에 관련되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거로 활용됐을 때 이렇게 수사기관이 저거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임의수사야. 강제수사는 뭡니까? 확 뺏어오는 게 강제수사다, 그죠? 뭐가 원칙이라고?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왜냐면 강제수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건 예외야.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강제수사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게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여러분 우리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는 체포, 구속, 형사 절차입니다. 기소, 공판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보통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공판 체포는 여러분 이 두 개 다 뭐 말이 비슷한 말인데 둘 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요. 딱 다르게 말하면 집에 못 가게 잡아두는 게 이제 체포나 구속이죠. 다만 체포는 양자의 차이점은 거의 시간입니다. 얘는 길어봐야 이틀밖에 안 해요. 48시간밖에 못 잡아둡니다. 요거는 단기간에 잡을 때, 요거는 요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체포하고 나서 구속 갈 수도 있고, 뭐 체포 없이 구속 갈 수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입니다. 꼭 일반적인 단계 이래요. 기소라는 것은 뭔가니까 수사를 다 했어요. 수사를 다 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제 판단해 봤더니 최종적으로 얘 범인이네. 그래서 뭡니까? 기소.
법원에다가 검사가 뭐라고요? 법원에다가 기소하는 것. 달리 말하면 뭐? 공소제기. 이걸 우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를 기소한다, 공소제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소합니다. 기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고 범인을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로 표현하고 기소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피고의 이렇게 명칭이 이제 바뀝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자, 이때 여러분, 이때 피의자 단계에서 잡혔다 그지? 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빠져 풀려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풀려날 수 있는 방장치가 뭔가니까 적부심제도예요. 앞에 뭐 체포면은 체포적 부심, 구속이면은 구속적 부심. 이 적부라는 게 뭡니까? 체포나 구속을 지금 당했는데 이 과연 제대로 잘 한 건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서 혹시나 체포나 구속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좀 풀어주세요. 이게 적부심제도예요. 자, 시험에는 뭐냐? 일단 요겁니다. 누가 활용한다고요? 피의자가. 나 피고인 아니야? 피의자야? 그럼 적부심은 이거는 요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피의자가 누구한테요? 검사한테 그러면 안 돼. 지금 잡아 넣은 놈이 누굽니까? 검사가 잡아 넣었잖아. 검사한테 해봤자 그 답은 뻔하다 그지? 그 누구한테요? 검사 말고 법원한테.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날 수도 있죠. 그죠? 풀려날 수 있어. 두 번째. 자, 이제 기소당했습니다. 기소했어? 공판이 말은 이제 재판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지. 재판 벌어지는 단계에서 피고인이야. 피고인 단계에서 또 이런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랑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는 게 어느 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구속된 피고인들은 좀 석방되기를 원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나왔죠. 그 MB 각하 나왔잖아. 나왔. 그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나왔느냐? 보석금을 내고. 이 보석은 보석입니다. 보석제도. 이 보석금이야. 이게 돈을 내고. 내 도망 안 갈게. 내 도망갈 테니까 도망가면 돈 떼게. 내 돈 가져가. 난 믿어줘. 도망간 게 이게 이제 보석금을 내고는 보석제도예요. 자, 누가 이용한다고?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법원한테. 둘 다 법원이야. 요 두 가지 말만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그 세 번째 칸이 뭐죠? 구속적부심사제도, 그 밑에 보석제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넘깁니다. 오케이, 잠시 끊을까요?